가지고 데이터량이 많아질 건데 기존 전파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전파는 우리가 알고 있기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쓰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팔 수 있는 전파 라이센스는 한정돼 있고 써보자면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힘들어질 것이다. 자, 그럼 우리는 무슨 기술을 가지고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희가 집중한 점은 레이저를 이용하는 겁니다. 전파를 이용하지 않고 오른쪽 그림처럼 실제로 레이저 광선을 위성에서 지상으로 쏘아서 데이터를 실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최소한 100배 정도 빠르게 데이터를 내려보낼 수 있습니다. 혹은 올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는 과시광이나 적외선의 영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허가 같은 것들이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향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조금만 옆에 가 있어도 인터셉트 한다거나 제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군사적 목적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국방 쪽에서 이런 기술들을 먼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만들려면 당연히 어떤 핵심적인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저희가 식별한 한 세 가지 기술은 간단하게 보면은 첫 번째는 레이저 빔을 통해서 통신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또 레이저 빔이 지구 대기를 통과해서 지상으로 오기 때문에 그 대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굴절이라든지 산란 같은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저희는 이제 적응과학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광 케이블을 이용해서 고속통신들을 많이 쓰고 있지만 우주는 케이블을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공간상에다 레이저를 쏘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도 통신이 되는가? 요구에 대한 기술 세 가지가 합쳐지면은 실제로 위성과 지상 사이에 레이저를 이용한 통신이 가능한데 공교롭게도 이 앞에 두 개의 핵심 기술들이 저희가 매우 친숙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2년 동안에 각각의 기술들에 대해서 필드 실험과 제품 개발을 통해서 실증을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 그 제주 JDC의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두 건의 특허를 출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성 정밀 추적의 실증인데요. 배경이 달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빨간 점이 있는데 그걸 확대해보면 이렇고 이 안에 반짝이는 것들이 이제 그 하늘을 지나다니는 위성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성들을 요 동그란 빨간 동그라미 안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추적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가지면은 레이저 빔을 이용해서 통신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향 기술을 가지면은 뭐 국제 우주 정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촬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기 상태에서 이런 레이저를 가지고 통신하는 게 가능한가? 저희는 실험실부터 시작해서 야외 필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한 20km 정도 거리까지 대기가 있는 상황에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한 4K 영상 정도를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재생하는 것들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POC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프로토타입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들을 실증을 통해서 파이로트 제품과 MVP 제품으로 가는 것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면은 실제로 우주 공간하고 양방향 통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 회사와 근처에 있는 산에 테스트 베드를 구축해서 한 10GBps 정도의 통신 속도를 가지고 꾸준하게 레이저 광을 이용해서 날씨의 영향이라든지 계절의 영향 같은 것들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려는 것들은 위성과 지상 사이에 기존보다 훨씬 빠른 통신 장비를 만들어서 그걸 제품화하고 서비스화하는 것들입니다. 저희 제품은 간단하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위성 쪽에 들어가는 터미널, 하나는 지상에서 수신국 역할을 하는 수신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의 사업 모델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주 산업 밸류 체인에서 보통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렇게 부르는데 미드스트림에서의 핵심 장비인 고속 단말기를 통해 가지고 그쪽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리얼타임 얼스와 같은 실시간으로 지구를 CCTV로 감시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들을 저희 큰 사업 목표로 개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위성의 증가와 함께 사업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위성의 발사 수들을 예측해 보면 다행히도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양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위성에 장착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로 조그만 큐브셋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의 터미널을 만들어서 위성 판매업자, 위성 제작사들에게 판매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상 같은 경우는 지상에다가 지상국을 설립한 다음에 실제 위성에서 내려오는 데이터를 받아서
서비스해 주는 것들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라는 것들을 저희가 조금 외국의 사례 같은 것들을 비교한 예들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서비스를 하는 국외 업체 같은 경우 영상 판매액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는 것들을 봐서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 동영상 같은 것들을 서비스하는 것도 시장 진출에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광통신 위성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지상국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제주도의 JDC의 연구시설을 활용해서 틀을 잡은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주도에 이런 레이저 통신 지상국을 설립하여서 사업을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그 꿈인가 가능한가 하지만 실제로는 스페이스X에서는 위성 사이에서는 광범위하게 레이저 통신 단말기를 쓰고 있는 사례고요. 전 세계에서 상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한 1, 2, 3년 내에 이런 광통신 단말을 단 큐브 위성들이 실제로 실증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진출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저희가 미리 이런 것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수신소를 확보하는 것들을 목표로 제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